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우리 전문가분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이제는 날씨가 완전히 선선해졌고, 그럼요. 추석 연휴도 예. 끝났고, 예. 더 바쁘시죠? 그럼요. 아, 저도 이제 긴팔이 돼 버렸고. 예. 여기는 아직까지 반팔인데. 네, 저는 좀 열이 많아서 네, 이제 저녁에 아침 저녁에 좀 춥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예, 선선해집니다. 일교차가 예. 예. 저희는 뭐 일교차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 수준의 지식을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예. 예.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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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국에는 헐리우드가 있고 예. 인도에는 뭐가 있다? 발리우드. 발리우드. 예. 발리우드 엄청 뜨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인도 영화 시장이 사실은 예전부터 그 대단한 시장이었잖아요. 예, 예. 저도 인도 영화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예. 그 인도 영화를 보면 네. 그 영화 일단 길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춤추는 타임이 춤을 있어요. 아 맞아요. 나도 맞아요. 너무 웃기더라고. 맞아요. 그 인도 출신 여배우 중에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나라의 김태희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분이 헐리우드 진출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카메오로 출연을 해도 꼭그 말씀하신 그 씬이 들어가요. 그 영화에 항상.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네네네. 아, 항상 이렇게 춤을 춰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발리우드가 요즘 엄청 뜨는데 네. 자, 인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10억? 15억? 13억 정도로 13억.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좀 더 많고. 네. 네.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먼저 이 나라라는 그 국가 체제를 세웠고 그다음에 바로 인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아시아 지역은 쌀을 주식으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항상 대제국이 생겼어요. 대제국. 밀을 주식으로 하는 데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대제국이 생기기가 어려웠죠. 사실. 아. 인구가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 곳이 오늘 인구가 많고 정착을 하니까. 정착해서 정착을 해서 이제 경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하여튼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 이 취준생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그 트렌드를 좀 트렌드. 짚어드릴까 합니다. 오, 인도와 또 연관이 있겠군요. 네,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러분들을 지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도합니다. 오토바이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네. 인도에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다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현상이 좀 특이해서 오늘 좀 그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SAP, 그 다음에 IBM, HP, 엑센추어, 뭐 델,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지금 직원들을 인도에서 뭐 수십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 적게는 몇천 명. 우리나라 삼성도 지금 인도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갈로르라는 지역에 가 있는데 이 방갈로르라는 지역에서 일단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16년에만 해도 4,900개. 2020년에는 10,000개가 넘을 거라고 하니까 바로 불과 내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인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스템이라는 거 얘기. 오, 스템. 스템 기억나시죠? 예. 스템이 뭐의 기둥. 합쳐였어요? 시스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리고 스템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도에서는 매년 100만 명이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요? 100만 명이 졸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입학한 사람 더 많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글쎄요. 입학은 좀 더 많겠죠? 좀 더 많겠지? 아무튼 그 수치 자체가 되게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인데요. 자, 이게 100만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도냐면 영국에서 1년에 스템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니까 인도에서만 100만 명. 20배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 100만 명, 10만 명 우리나라 옛날에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 거 이후에 나는 이 숫자가 너무 감이 안 와가지고 하여튼 100만 명이 매년 졸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게요. 네. 인도 좀 미지의 나라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방갈로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방갈로르는 델리에서는 남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예, 인도의 수도가 델리잖아요. 델리. 예. 그죠? 근데 왜 이 방갈로르에다가 이 뭔가 이 방갈로르에 보면 일단 대학이 한 80개 정도 되고 기술 대학만 그다음에 연구 기관과 국책 어떤 국가 산업을 끌고 있는 이런 기관들까지 합하면 이 숫자가 엄청난데 예. 인구는 한 1,000만 명 정도의 그 지역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만 예. 1,000만 명이요. 근데 서울보다는 지역이 더 큰 거죠, 사실은. 더 크겠죠. 근데 이걸 왜 남쪽에다 놓냐면 인도 북방부 지역에다가 갖다 놓으면 일단 그 다른 나라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방갈로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더 육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또는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다 지금 들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차피 거기도 바다니까 밑에가. 그렇죠. 네, 뭐 우리는 부산, 뭐 우리나라 따지면 대전 대전, 뭐, 거리상으로는. 비율적으로 본다면 네네네네.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예,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는 아닌 거죠, 사실은. 네. 자, 근데 인도가 왜 이렇게 떴을까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인도가 이렇게 그 부흥을 하게 됐고 이렇게 많이 떴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또 궁금한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사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네. 미국의 이제 엔지니어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도가 어떻게 그렇게 기술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 있어요. 일단 예전에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 중에 30%가 인도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실제 보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구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의 CEO가 지금 다 인도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저도 지금 경제 경영서를 많이 읽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도 인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수가. 그리고 경영대학원의 유명한 학장들이 인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일단 숫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아까 상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인도가 왜 떴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사실은 지난 방송에서 인도가 떴을 것 같은 그 배경을 저는 설명한 적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수학을 원래 인도 사람들이 예전부터 잘했죠.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가장 먼저 잰 데가 인도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신흥 국가잖아요. 예.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흥 국가인데 어떻게 얘네들이 컸을까? 어떻게 얘네들이 컸을까?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는 아니죠.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선진국들이 그 오프쇼링을 한다고 하면서 국가 산업이나 기관 산업들을 또는 산업에서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외로 보낸다고 했었죠. 네. 그죠? 그걸 인도에도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땅이 넓어서? 땅이 넓어서는 아니죠. 영어를 써서 일단 영어를 쓰기도 하고 중국은 영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도는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일단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아웃소싱을 많이 준 거예요. 아웃소싱.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인도로 본다면 거의 지구의 반대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해가 지고 인도에서 해가 뜨고 인도에서 해가 지고 미국에서 다시 해가 뜨고 그러면 지지 않는 태양이네. 개발을 하다가 개발 프로그램을 뭔가 짠다라고 했을 때 개발을 하다가 인도로 토스를 하면 거기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개발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도에서 또 해가 져. 그럼 미국에서 또 해가 뜨죠. 그럼 미국에서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개발을 막 하다가 다시 또 던져. 그럼 인도에서 또 개발 막 하고. 그래서 그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 책의 그 저자가 아니 인도 지역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직업을 못 가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도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한테 그런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개발력을 많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일단 실력이 늘 거잖아. 네. 그죠? 그럼 실력이 늘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올 거고 대학에서는 더 투자를 할 거고 기업들은 더 노하우를 많이 쌓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뭘 한다? 더 어려운 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리콘밸리가 또 하나 생겼다. 그게 바로
방갈로르예요. 발리콘밸리라고 할까요? 발리콘밸리 뭐 그런 말은 없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이제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구글 같은 데서도 왜 버스로 그 장거리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포화 상태죠. 완전히 지금 집값은 엄청나게 비싸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지 않고 그 발리 같은 지역에 그 스타트업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다는 그런 어떤 뉴스 보도가 있기도 했었어요. 발리요?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지에. 관광지가 아니고 네. 거기에 실제 IT 개발자나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그 발리 지역이 일단 싸고 뭔가 역사도 있으면서도 새로운 그 문화 유적지에서 이 IT 개발자들이 예, 모인다라는 예.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검색어로 발리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면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실리콘밸리만 대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갈로르라는 데를 우리가 좀 지역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 여기에는 지금 교육열이 엄청나게 많고 대학들이 많고 그리고 세계 유수 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한 대학에서 한 1,000명 정도를 한꺼번에 그냥 채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산학협력인데 산학협력인데 뭐 그냥 명을 1,000명 뭐 1,000명씩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입학이 곧 입사네. 그죠? 어떤 기업은 기업의 연수원이 1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IT 쪽에 강사만 스케일이 600명. 엄청 크구나. 그래서 그 기업에 지금 제가 기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업의 연수원 크기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면적의 2배예요. 와. 서울대학교도 굉장히 큰 학교를 그렇죠. 이용하는데 맞아요. 그 2배면은 예.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인도가 그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많다 보니까 1년에 100만 명씩 졸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 내에서만 20만 명이 취업을 하고 80만 명은 또 해외로 외국으로 취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그 포춘 500대 뭐 기업 뭐 이런 데 네.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의 80%가 인도에 있는 이 방갈로르 지역에 아웃소싱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개발 거점 연구단지를 세우거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업종과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리고 세계 아웃소싱 시장의 56%, 포춘 500개 기업의 80%뭐 이렇게 하면 야 이게 좀 수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니 핵이네 핵. 아니 도대체 인도가 언제 이렇게 컸지?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가. 그리고 인도의 IT 직접 고용 수가 몇만 명인 줄 알아요? 지금 현재 370만 명.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IT 직접 고용 수가 일본은 9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가 일본보다도 훨씬 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사이즈인 거죠, 사실은.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인도가 급부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예. 1991년에 예. 인도의 그 모디 총리라고 있잖아요. 이 모디 총리가 STPI라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STPI.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뭐 팍스 오브 인디아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인도에 들어와서 뭔가 이 개발 연구단지를 만들 뭐 연구 지역을 만들거나 그런 거점을 세우는 회사들한테는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정책을. 그래서 지금 그 무릎을 꿇지 않았던 고개를 숙이지 않던 애플까지도 인도에다가 아예 공장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시 그럼 그 모디 총리라는 분이 굉장한 해안에 있었던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도는 전 아직 인도를 안 가봤거든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이 아주 그냥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뉴스 많이 나잖아요. 범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음. 보통 이렇게 그 최첨단 산업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나라적으로도 뭐 전반적인 개발과 함께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예. 인도는 아직도 뭐 어디 낙후된 지역에서는 뭐 안 통하고 이래서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하고 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여기서는 막 전 세계 음. 산업 요충지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해외 경제 경영서를 볼 때 예컨대 인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는 우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SF 영화를 볼 때 무슨 우주선을 타고 가는 뭐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는 AI를 인도 사람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는 게 아. 사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발리우드만 생각하고 인도는 아직까지도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헬스장에서 단편적으로 생각한다. 생각하지만 빨래하고 막. 인도가 지금 이 발전하고 있는 속도는 어마어마하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 방송하시는 외국인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음. 럭키라는 분이 계세요. 럭키? 럭키 어. 이름이 럭키인데 예. 뭐 활발히 활동하시는데 이분이랑 방송 몇 번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인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난 잘 내가 생각하는 인도와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좀 의아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그죠. 어. 예. 그래서 이분도 되게 되게 죄송한 소리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만족스럽고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또 아니더라고. 오히려 더 인도가 훨씬 더 우리보다 굉장히 발전을 한 나라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쫓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쫓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기술력이라는 게 차이가 우리나라하고도 분명히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만 뭐 수십만 명. 그러니까 어떤 인도의 어떤 회사들은 개발 회사인데 직원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이요? 개발자만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 가서 다 농대 까고 있는 거 아니야?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 40만 명을 만약에 건물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건물이 몇 개가 필요할지. 도시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다 도시. 그러니까 회사 하나가 40만 명인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야,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이 2020년에 1만 개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회사 개수가요? 1만 개.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인도에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와. 알려지지 않은 숫자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이 세계 제1의 대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속도라면. 그 예전에 한참 뭐 20년 전인가요? 뭐 20, 30년 전에는 세계 제조 공장이 바로 중국이었다고 네. 한다면 개발 세계의 공장. IT의 개발 공장은 아마도 인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인건비가 너무나 싸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지금 전 세계 평균의 한 5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건물을 세우고 들어가도 손해가 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지금 태양은 계속 지구 주위를 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떴다가 인도에서 또 뜨고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쉬지 하기 않고. 때문에 선진국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좋은 상황이고 어.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 게 그럼 취준생들이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뭐랑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거지. 자, 어떻게 생각해요? 뭘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인도에서 음,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얘네를 위해. 인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아니 그거는 CEO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자 봐봐요. 10년 전인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IT 개발자를 뭐 키우자 해갖고 네. 요즘에 초등학생들까지도 뭐 코딩을 IT 배우고 코딩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보자는 거지. 아니 IT 개발자로서 충분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훌륭한 프로그래밍 언어자 개발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영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잖아. 그죠? 그럼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인도어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하나 더 하면은 뭐 중국어든 뭐 프랑스어든 뭐 이게 뭐 3개국어 정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해외 시장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 이 개인전을 하는 거예요. 개인전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쟁력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지. 인도보다 뒤처지겠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늘에서 간디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늘에서. 글쎄 이게 간디는 세종대왕 장현씨는 얼마나 아쉬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좀 넓게 본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만 취업을 하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은. 네. 뭐 우리나라에서만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런 규칙은 없고 해외 나가는 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도 사람들하고는 뭔가 어디에선가 경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이미 해외로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네. 그죠? 그런 상황이고 또 인건비도 싸고 그러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뭔가 경쟁을 할 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초등학생들한테도 요즘 코딩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자, 그러면 코딩을 내가 좋아서 진짜 코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지역에서 100만 명씩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00만 명과 싸워야 되는 이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새로운 거를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취준생님께 강의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거기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금방 틈새 시장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틈새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판교라던가 이제 그렇게 IT 개발자들이 많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 개발을 맞서 싸울 거냐? 개발을 맞서 싸워도 있겠죠.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마사지기, 조교기, 녹즙 배달. 그 40만 개 회사 한 군데만 녹즙 돌려도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어차피 개발자는 전 세계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버그 찾고 하느라 목 결리죠. 그러면은 마사지 서비스, 아, 마사지. 녹즙 서비스, 구두 닦기. 구두 닦기, 뭐 주전부리. 블루오션이야. 그거 가면 진짜 대박 아닐까요? 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거 보니까. 자, 근데 사실은 이 개발자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라면 또 하나 새로운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앱을 아주 싸게 만들어 갖고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싸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를 좀 봤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그 뒷배경에 뭐가 있냐면 인도 개발자들한테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한국이 너무 높으니까 아예 아웃소싱은 인도 개발자들한테 시키고 우리나라 업체예요. 한국에서는 영업만을 하는 거예요. 아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대에 적절한 전략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 예전에 뭐 차이나 부분 얘기 한창일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와요. 왜냐면 얘네들이 영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예, 맞아요. 게다가 이게 개발자들이 영어를 하고 또 해외를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이 또 뭔지 알아요? 인도 국가 전체 평균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젊어? 예, 베트남도 그렇다고 하고 되게 젊다고. 25살. 왜요? 그렇게 젊어요, 지금. 빨리 죽어? 인도는 지금 그 출생률이 엄청나게 높거든. 출생률이 높아서. 예. 밤에 불이 일찍 꺼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인도는 지금 출생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너무 젊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앞으로 2, 30년은 인도는 앞으로 호황일 가능성이 크다. 완전히 중심 국가가 돼버렸구나. 이게 제가 뭐 어디서 들은 얘기고 중국도 스케일이 다른 게 중국 탁구 인구만 해도 뭐 몇백만 명이라고 했었나? 아, 맞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이 인도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나라예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도 잘 만들고 그 바탕 속에서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하물며 평균 인구가 젊어버리면 외국어까지 잘 되면 네. 뭐 막강한 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아니 도대체 이 발리우드 영화를 보면 얘네들의 자신감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자신감인데 이렇게 막 중간에 춤도 추고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배경을 좀 알거나 보면 얘네들의 이 경쟁력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몰랐어요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여행을 한번 가게 되면 좀 그런 긴장감을 갖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지저분한 것만 보지 말고 델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방갈로르 지역이 있으니까 방갈로르 지역이라는 데는 한번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계로 따지면은 엄청난 신인들이 가득한 곳이야. 이제 이들이 포텐을 터뜨리기만을 이제 기다리면 되겠고.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스카웃을 좀 스카웃을? 해보면 그냥 4대 신흥국이라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뭐 그랬죠. 옛날에 그랬죠. 옛날 그런데 그 단계 아니네요 이미. 그 넘어섰네. 이미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제조 공장은 사실은 빠르게 자동화와 인공지능이나 그렇죠. 이런 거 산업화로 대체될 수 있었지만 얘는 이 개발자들의 인력은 이 대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까 말한 모디 총리의 정책처럼 뭐 외국
굉장히 좀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 것처럼 네. 교육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나 보네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도의 일단 공과 대학 이쪽 대학은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졸업하기도 어려운데 똑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만 명씩 졸업을 한다.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1991년에 대학을 들어갔던 사람들의 대입 경쟁률이 제일 셌거든요. 그때가 100만 명이 그 학력고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학력고사.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게 1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높았는데 인도는 지금 100만 명이 그것도 IT 개발자만 100만 명이 매년 졸업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숫자를 좀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긴장해야겠다. 네. 우리 직장인들, 취준생들. 그러니까 취준생들도 네. 너무 이렇게 한국 시장만 보지 말고 해외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도 이행시가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바로 띄우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인도의 발전. 돌을 닦는 심정으로 인도와 맞붙어서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좀 이상했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 인간들아, 도전적인데? 네. 도 돌을 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 돌을 넘지 마라. 이거 어떻게 해야 선을 되지? 넘지 말았네. 헷갈렸다. 거의 인구가 13억이야 지금. 인도 인간들 하면 13억이 지금 뭐라고 할 거란 말이지. 나도 한번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도전! 인도의 이 발전에 기죽지 않고 이분들에게 배울 건 배우면서 도전하자는 거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인도의 기술력을 도. 도둑질 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봅시다. 또 도전해봅시다. 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행시. 아무튼 인도라는 나라를 우리 또 이동호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크게 관심 갖고 지켜보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세계 변화의 흐름을 짚어주셔서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이걸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그죠. 예. 강대국이라는 개념은 정말 그 시대에 국한돼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굉장히 편협한 것 같아요.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취준생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인도에 대해서 우리 이동호 대표님이 제대로 말씀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